일반 수용자들이 네. 저렇게 버티면은 그러면은 구치소 측에서 아이고 전직 대통령도 저렇게 조사 거부했으니까 일반 수용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 거부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걸 인정해줘야 됩니다. 과연 이럴까요? 법은 만일에 평등하다면서요. 전직 대통령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첫 번째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구치소 측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돼요. 안 나오겠다고 그냥 버팅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막 저항을 하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또 인권 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 받아야죠. 전직 대통령에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기대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상당히 실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도 공직자라면, 전직 대통령이라면 지켜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켜야죠. 법치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제도와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법을 잘하니까 법의 맹점을 내가 이용을 하겠다. 참 끝까지 참 대통령의 위험, 뭐 품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분이로구나. 한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버틸 것 같으세요? 버티겠죠, 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저는 당초에는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조사받으러 나오면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있고, 그래서 조사 뭐 제대로 받지 않을까? 뭐 들어가기 전에도 조사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특검 조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잘. 근데 저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이 변호인 접견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하니까 그 변호인 접견 받는 접견실에서 좀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있으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은 변호인 접견 저렇게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우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거를 저렇게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창피해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영치금 막 한도 채워졌다라는 건데 이게 또 이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영치금 보내지 마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자예요. 강남에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상당히 뭐 부인도 되게 부자잖아요. 처갓집 땅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에게 영치금을 왜 보냅니까? 그래서 영치금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좀 조사 잘 받아라.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지키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한 편지나 메시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치금 계좌 공개했던 전한길 씨가 어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윤과 단절, 내란과 단절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주장이냐? 이거 이재명과 민주당 주장 아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송원석 비대위원장, 원내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국민의힘하고 절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때요?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까? 개혁과 혁신할 생각이 뭐 전혀 없다. 뭐 지지율 상당히 낮아졌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버티고 단합하고 단결하면은 기회는 온다. 이런 망상 속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사과도 하고 또한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국민 앞에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공언을 했는데,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이 전한길 씨를 초청을 해가지고 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계속 앉아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어요. 정말 국민의 앞으로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야 정신 차릴지 심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이 토론회를 개최한 윤상현 의원이나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 대략 한 26분 정도 되던데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한심합니다. 한 전 대표가 혁신은커녕 윤 어게인 발대식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 어게인 하면서 막 창당도 하려고 했었고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됨으로써 빵 어게인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사라졌는데도 그거를 추종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런 분들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시키면은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앞으로 뭐 총선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은 내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지 않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다. 거의 결별해야 된다. 뭐 우리가 거리두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후보로 만들고 그 측근에 있으면서 장관도 하고 당의 지도부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결국에는. 당신 정계 은퇴해라. 다음번 2028년 총선에 불출마해라. 그러한 정치적인 책임, 공격으로부터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힘의 강렬한, 극렬한 목소리가 큰 그러한 당원과 지지층들이 적어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극렬, 소수의 극성스러운 목소리 큰 그런 당원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결국엔 뭐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을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그래도 국민의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요구에 부응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참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